이재명 대통령이 제 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발언들 몇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군사 쿠데타, 국가 권력 인권 침해는 나치 전범처럼 처리하듯 할 것이다. 또는 영원히 살아있는 한 처벌할 것이다. 상속 재산의 상속인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라는 말을 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 권력 범죄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하겠다. 살아있는 한 처벌하겠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이 말의 배경, 뜻, 이게 뭡니까? 이 나치 전범 같은 그 발상이죠.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거 따지지도 말고 그냥 유대인이면 무조건 찾아내서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제 다 학살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한 것도 결국은 그 정권의 하명이 결국 어떤 식으로건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그건 이제 이른바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게 최종 목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비상계엄에 가담했었던 사람들만 처벌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것을 기화로 해서 자신들의 반대 세력,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왔던 그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게 이제 목표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려면은 국민의힘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추경호라는 고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불꽃놀이를 마지막으로 이제 불꽃놀이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 어제 이제 최종 전야제 빌드업을 한 거죠. 대통령이 나치 전범이라는 이런 황당한 표현까지 쓰면서. 근데 이게 실제로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특검을 3개를 가동해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탈탈 털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상설 특검을 또 한다고 하고 종합 특검을 또 만들어서 미진한 거를 또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재수 종합반 뭐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단과반 해서 잘 안 되니까. 아니 저는 그 해병 특검 그 결과 나온 거 보고요. 진짜 석고 대조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건 김건희 여사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못한 것도 있는데 안 한 것까지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종호한테 로비를 받아가지고 그 구명 로비를 김건희 여사가 해서 윤 대통령이 경로하고 이 시나리오를 1년 넘게 퍼뜨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근데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세상에 저는 이런 특검은 처음 봤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증거를 해서 기소하는 게 특검이 해야 될 일이지 몇 달 동안 했는데도 안 나왔는데 여전히 그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 이런 그 황당한 일이거든요. 저는요 이 대목에서 근본 질문. 특검이라는 것이 죄가 있다는 100% 전제하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 하면 되는 것을 그렇죠. 우리는 그걸 죄가 있을 때까지 들여다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제 안 나올 거니까 그냥 안 나올 건데 죄가 없다라고 못 하니까 그냥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거는 정치 집단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든 우리가 저도 이제 그 선거법 뭐 등등 이제 경찰 수사 받으면은 무혐의 이제 그 할 때 무혐의 때 증거 불충분이에요. 증거 불충분. 그러니까 죄가 없다 무죄라는 얘기는 결국 무죄 덤 무죄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혐의라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적어도 해병 특검 관련해서는 무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이렇게 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제 탈탈 털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특별 재판부까지 만들겠다. 그다음에 법원을 사법행정위원회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인사권까지 다 뺏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권력구조 만들고 상대 세력은 말살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마지막에 결국 나치 전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노고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그 독재적인 그 발상과 그리고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너무 황당했지만 이게 여기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역사상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저들이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그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일 비슷한 일도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다.
이런 말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떠오르더라고요. 한참 이상해. 한참 이상. 한참 이상. 예. 상상을 해보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양평 공무원 사건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그분 이제 메모를 가지고 이거는 뭐 추미애 의원이 타살 의혹까지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는데 네. 필적 감정을 해보니까 이 돌아가신 공무원 그 본인의 글씨와 똑같다는 건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제 국가수에 지금 결과가 나왔는 거예요. 나왔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밝혀진 결과가 인권위에서 이거 인권 침해다. 음. 그러니까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가 그 과거 영화에서 봤었던 이렇게 써 그 조서에 이렇게 안 쓰면 하면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네. 지금 그 보도 내용이 정확하게 이거거든요. 네. 그게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죄가 있을 때까지 특검한다고 했지만 없는 죄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특검이 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필적 감정과 요 진실 인권위에서 확인까지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스탠스라고 하는 것은 특검이 너무 과하니까 너무 특검 전국이 너무 좀 거칠게 가니까 이거 좀 자제하자. 그리고 계엄 1년이 됐으니까 우리 탄핵된 대통령 그 이후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축출하고 배척하는 그런 정권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관용과 절제로 더 통합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건데 나치 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처벌시키겠다. 아니 그 의욕과 그 의지로 대장동 일당들 투자 보전 수익이나 쫓아가든가요. 네. 이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입니까? 분명히 출범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어요.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호불호가 있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아픈 이런 상처를 가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방식으로는 이런 메시지는 전혀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총장님한테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좀 질문을 드려본다면 살아있는 한 처벌 이게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죄형 법정주의라는 걸 얘기하고 형법 87조의 내란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형별이 다 거기에 적시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징역 5년 이상이고 내란 부하 수행자는 징역 5년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 5년이 경계선인 셈인데 살아있는 한 처벌하겠다. 이건 사형수 말고는 이 말 해당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건 직권 남용 아닙니까? 직권 남용이고요. 예. 사실상 협박인 거죠. 사실상 협박.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예.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 그것이 영장의 기각이든 발부든 네. 그리고 검찰의 구형이든 사법부의 선고든 간에 네. 사법부의 결정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계엄과 아픈 탄핵 국면을 잘 넘어가는 기준이 될 것이다. 네. 라는 메시지를 내던가. 대통령이 뭔데 이 사법부의 결정까지 업신여기면서 넘나들면서 살아있는 한 처벌하겠다. 이거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딱 하나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말이죠.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국가 권력 범죄에 대해서 나치 전법 다루듯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의 재판 이것도 권력형 비리가 상당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국가 권력 범죄예요. 성남시는 국가 아닙니까? 그렇네. 그렇잖아요. 그럼 본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지금 뭐 개인 무슨 뭐 민간업자 개발업자 사장일 때 일으켰던 범죄도 아니고 그 사람이 국가 권력이 아니었으면 저지를 수 없는 범죄였던 거죠. 그렇죠. 네. 자기는 투표로 뽑혀서 성남시장 그 100만 도시의 시장이었으면서 네. 나는 국가 권력이 아니에요?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셀프 비판인가? 본인을 처벌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백현동도 그렇죠. 성남 FC도 그렇죠. 대장동도 그렇죠. 위례도 그렇죠. 전부 다 민간업자들만 일으킨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시장이 도장 찍어주고 시장 밑에 있는 정진상 씨가 김인섭 씨와 만나가지고 짬짬이에서 수익 보전해주고 네. 이거야말로 권력을 이용한 범죄잖아요. 근데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성남시는 국가가 아닙니까? 성남시도 국가입니다. 저 호준석 위원장님 네, 네. 또 대통령 말씀 중에 네. 상속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계엄 1년을 맞이해서 이제 뭐 앞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아무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제 그 취지로 쭉 말을 이어가던 끝에 상속 재산의 상속인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속인은 자식이 없으니까 친족이 상속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살아계신
그 연로하신 어머니가 아버지 이제 자꾸 하셨으니까 네, 네.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 네, 네. 무슨 책임을 이게 연좌제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연좌제가 이제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제 폐지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들이에요, 전부 지금 뭘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 상속인에게 무슨 책임을 묻는 거죠? 아니 벌금형이 나올 경우에 그 돈을 대신 물게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왜 저한테 물어봐요? 질문이 곧 메시지네요. 제가 거기 아니, 대변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 네. 나중에 또 혹시 예.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 대변인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그 살아있는 미리 한, 연습하는 생각. 뭐 그리고 곳곳에 숨어 있는 뭐 이런 거 이런 말들이 예. 이게 얼마나 반헌법적 반 그 법률적 맞아. 발상입니까 이게. 아니 어디에 누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 비상계엄을 알았던 사람은 우리가 손에 꼽는 몇 사람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그 대통령의 얘기는 머릿속까지 다 검열하겠다는 거예요. 곳곳에 숨어 있는 네, 겁니다. 곳곳에 숨어 있는 안규백 국방장관 앉혀놓고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군도 그렇고 군은 뭐 이미 다 숙청을 했잖아 사실상. 지난번에 한겨레 신문이 네. 전역 병사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예. 국군 심리전단에 근무했다. 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국군 심리전단에서 북한 쪽으로 전단 날려보냈다. 그걸 쭉 인터뷰한 내용을 한겨레가 실고 이제 대통령이 그걸 공유를 하면서 이제 뭐 메시지를 전달한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치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 예.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내란 세력이고 활.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숨어 있든 그게 공직사회건 군이건 간에 네. 어떻게든 다 색출해서 그런 사람들은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자신들만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득세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제 이번 기회에 괴멸시켜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실제로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폰을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이런 그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거고 네. 군은 다 벌써 숙청해 버렸고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영구 집권하겠다라는 저는 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 옛날에 이해찬 그분이 얘기했던 뭐 30년 집권론 이런 얘기들이 그냥 네.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넘어가는 그걸 보고 또 우리가 정권 넘겨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사법부를 영구 장악하고 그다음에 행정부도 완전히 장악하고 저쪽에 조금이라도 싹 있는 사람들은 다 이번에 쳐내서 재기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정권 5년 동안에 공직자든 군이든 5년 동안 커리어가 망가지면은 사실은 재기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다 이번에 실현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방금 이해찬 고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고문 손을 잡고 어느 행사장에서 걸어 들어오는 것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네,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고문이 말했던 20년, 30년 장기 집권 할 수 있다. 그 말이 요즘 자꾸만 떠오르는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해찬 그 분이 뭐 그 분이라고 하기 사실 싫은데 하여간 네. 그 사람이 예. 그쪽 진영에 오랫동안 멘토 같은 사실 뭐 좌장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중앙 무대에 중앙 정치 무대에 이렇게 와서 지탱시켜 준 사람이 이해찬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오늘 사진 보니까 아 정말 정말 노쇠 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것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것 아닌가 이게 예, 저쪽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보수 우파는 그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청래 대표는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악수를 하냐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역사관 속에는 이 보수 우파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를 만든 사람들, 그래서 통일을 막은 사람들, 그리고 재벌과 결탁해서 나라를 정경유착으로 만든 사람들 이런 식의 회로를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결해야 되죠. 그 사람들한테 정권 내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합니까? 저는 그런 뭐 반역사적인 발상, 그런 전 근대적인 그 세계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집권 세력의 핵심을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